자, 116조와 관련해서 관세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세관의 근무를 하다 보면은 아는 친구라든가 뭐 친척이라든가 뭐 어등이 뜨등이 전화를 와가지고 내가 어디로부터 어떤 물품을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경쟁업체가 내가 수입하려고 하는 물품과 똑같은 것을 수입을 하는데 걔가 수입한 것은 굉장히 잘 팔리는데 내가 한두 번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잘 안 팔린다. 쟤네들 가격이 얼마로 들어오느냐 그것 좀 알아봐 달라 라고 연락이 온다든가 생전 연락 안 오다가 연락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관세청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라고 하면은 옛날에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어떤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을 받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낙마를 했어요. 그 낙마를 한 이유가 그 검찰총장의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이거 갔다 오면서 뭐를 사오고 등등등등 해서 관세청에 있는 자료를 누가 그것을 이제 하여간 상대 저기에 해가지고 그거 왕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낙마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이 관세청에서 한번 소송이 걸렸는데 패소를 했던 적이 있어요. 돈 물어줬던 적이 있어요. 관세청 직원이 뭐 어쩌고 저쩌고 경쟁업체에 관련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그것을 알려줬다. 그것은 그 개인이 아니라 뭐 관세청에서 책임이 있다. 뭐 등등등등 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세관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납세 의무자가 이 납세 의무 이행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하는데 뭐 단순히 제출한 자료라고 할 때 우리 감은 그렇게 없지만 별거 다 제출을 해요. 별거 다 제출을 하고 또한 세관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관세 부과 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사항을 취득하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과세정보라고 얘기를 해요. 과세정보 264조의 2부터 쭉 9까지 쭉 보면 거기는 과세자료라고 해요. 과세자료 제출기간 뭐 등등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는 과세정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서 정한 납세 의무자가 관세법에서 정한 납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또는 관세 부과 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러한 자료 이것을 과세 정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서 입을 꾹 다물어라. 입을 이렇게 찢는다고 하더라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닫아라. 이것을 뭐 봉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비밀을 유지를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핵심 내용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요 과세 정보의 제공 등을 금지를 하는 것이 116조의 1항 법문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적으로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과세 정보를 제공하도록 116조의 1단서 조항에 1호, 2호, 3호, 5, 6, 7, 7가지의 경우 이번에 5, 6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에 볼 수 없었던 추가 신설이 된 부분이 되는데 요 신설이 되는 부분 이외의 경우 개정되기 전의 경우는 뭐 국가기관이라든가 세관공무원 상호 간의 이 과세 정보를 서로 제공 등을 하는 경우는 그래도 과세 정보 개인의 그 업체의 과세 정보 유출 방지 측면으로서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를 않았는데 지금 공공기관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등등의 이것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과세 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자, 이 경우 1호의 경우는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또는 관세범에 대한 소추 목적에 따라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든가 요 2호의 경우는 아니에요.
법원의 제출 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요거 경우 2호, 3호의 경우를 제외한 1호부터 4호, 5호, 6호, 7호의 경우 이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데 이 경우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뭐를 하느냐?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요구를 하긴 하는데 격식에 맞지 않게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갖다 거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 금지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한다. 개정되기 전에는 그래도 과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여기 5호, 6호를 보면은요. 뭐 은행이라든가 뭐 등등의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세우는 부분에서 1호부터 8호까지의 여러 가지 종래에 없었던 그러한 내용도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 관세청에서 과세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그거 일 같지 않은 일인데 그거 일일이 다 뭐 은행이라든가 또 공공기관에서 뭐 거기에 보면 시행령상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것을 한 사람이 맡아서 쭉쭉쭉 하려니까 너무나 그것은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대행을 시킬 수 있어요. 즉 관세청장은 그 대행기관에 업무를 대행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요 과세 정보 제공을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면 요거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과세 정보 요구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자, 과세 정보를 요구를 해요. 그럼 격식에 맞지 않는 경우 요 경우 요구를 거부를 할 수가 있다. 그럼 과세 정보 요구를 한 자가 요구를 해서 과세 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요 업무 대행을 하는 자, 요것을 시행령상으로는 뭐라고 표현이 되느냐면 과세 정보 공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전제는 누구한테? 일을 처리하는 세관 공무원에게 강력하게 제공 금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민간인에게 요구자에게 이것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세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즉 과세 정보를 알게 된 자, 요 대행을 한 자가 이러한 사항을 알았을 때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서 비밀 유지 의무를 두고요.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아까 살펴봤던 277조의 3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책이에요. 그리고 이 과세 정보 이 공유자의 경우 이 과세 정보 제출 유출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상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 과세 정보 요구자가 이러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을 한 경우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의제로 본다라고 하는 내용이 8항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시간이 이렇게 없는데 이것을 그려주냐. 이거 그리는데 지금 8분 걸렸어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가느냐. 이걸 그리면은 안 잊어먹어요. 휘발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에 신설된 326조 2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때 저는 여러분보다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이것을 외우려고 하면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걸려요. 옛날엔 참 잘 내웠었는데 지금은 이러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뭐라고 서운함을 굉장히 느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강의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외우려고 하니까 안 외워져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잘 외운다라고 해서 뭐 어떤 부분에 뭐가 있다 어쩌 하면은 지금 이제 옛날 실력을 가지고 다 이렇게 뚫어보는 거예요. 근데 추가가 되는 부분은 이상하게 더 잘 외워져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럼 그 외우는 것은 이것도 이제 신설된 부분이가 아까 한 것은 이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이 내용을 어떻게 얽혀져 있나 이것을 그리다 보니까 그냥 외우려고 노력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딱딱 몇 항에 뭐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쫙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저보다 머리가 좋고 더 젊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식으로 한다면 꼭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 조항의 임팩트를 한번 줘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휘발성이 없고 각인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로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샘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 떨어진다.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둘 내용은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그 4페이지를 우선 먼저 보세요. 이거 쓰다 보니까 별거를 다 써놓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4페이지의 밑에 좌측에 보면 첫 번째 법조문의 전체 및 각 항의 내용 파악, 주어 파악, 등장인물, 왜 규정했는지 절차적인 측면 파악을 해서 즉 그것은 개념 정리 이해를 위한 목적이다. 그 다음 법적 취지, 법조문 전체를 파악하는 이러한 과정이다. 그러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설명드렸던 내용은 116조의 경우 이러한 틀로 규정이 돼 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것을 갖다 놓고 법조문 요것은 1항 법문에 있고 요것은 1항 단서 조항에 있고 요것은 2항에 있고 요것은 3항에 있고 요것은 5항에 있고 6항, 7항, 8항에 규정이 돼 있다. 9항의 처벌 내용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고 이제 지문을 각 항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가세요. 전체 정리를 할 때 할게요. 자, 1페이지 보면 과세 정보 제공 등의 금지, 세관공문은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요거의 핵심 단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금지죠. 금지죠. 뭐의 금지? 과세 정보 제공 등의 금지죠. 일단 그거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1항 단서 조항에 있는 과세 정보의 제공. 다만 즉 위에 있는 거하고 연결이 돼. 다만 다음의 어단에 해당하는 뭐라고 돼 있죠? 경우죠. 그럼 뒤에는 전부 뭐가 나오죠? 뭐뭐 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것도 잘 보고 암기를 해서 쓰시면 좋겠네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2번의 1항 단서 조항의 한마디로 핵심 단어는 제공이죠. 1번에는 금지를 했는데 2번에는 제공을 한다네요. 그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의 세 번째 과세 정보의 요구. 1번의 위 1호 및 4호부터 7호까지 규정에 따라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서 관세청장 또는 해당 세관장에 요구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구가 핵심 단어가 되는 거죠.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과세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누구에게? 관세청장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3의 양가로 2에 보면은요. 과세 정보의 요구 방법. 그럼 뭐 요구 방법을 얘기하고 네 번째는 과세 정보 요구의 거부. 세관공문의
2부터 3까지 규정에 위반되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해야 한다. 거부죠. 그 다음에 5번째는 5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행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비밀 유지예요. 7번째는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1번 의인데 1번 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조치예요.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내용이에요. 즉 핵심 단어는 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과세정보 공유자는 위 2에 해당하는 조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즉 점검, 즉 주기적 점검이라고 얘기를 하죠. 4번째의 경우는 관세청장은 과세정보 공유자에게 점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 결과를 관세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뭐 제출 그러면 조금 좀 뭐라고 할까요? 심심하니까 결과 제출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9번째의 경우는 처벌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르는 조항 아니면 잘 정리 안 되는 조항은 어거지로 1항부터 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외우려고 하면은 그건 짱구예요. 안 들어가요, 머리. 지금 당장은 된다고 해서 내일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가 하기는 열심히 하루에 13시간, 14시간을 했는데 나중에 쓰라고 하면 못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조금 공부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하면은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고서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기 싫어가지고 뭐 자꾸 피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자꾸 와야 돼요. 해서 자꾸 한마디 듣고 등등등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잘 못 쓰고 정리 안 된다. 그럴수록 나는 더 가요. 갈갱이 붙잡고 나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해결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갈게요. 1페이지에 가면 1번의 경우 아까도 얘기를 한 것처럼 1번의 경우 주어는 누굴까요? 세관 공무원이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니까 누구에게? 타인에게. 그 다음에 타인에게는 뭐예요? 감목이 되죠. 직목은 뭐가 될까요? 과세 자료를. 그 다음에 과세 자료를, 그 직목이 과세 자료를, 감목이 타인에게. 동사는 뭐죠? 제공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죠. 그러면 그 옆에 키워드 목차를 보면은 키워드가 세관 공무원, 과세 정보 타인에게 제공 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키워드 목차는 그 목차대로 만들어 보면 세관 공무원의 과세 정보 타인에게의 제공 금지.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116조 비밀 유지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할 때 1번에 쓸 때 목차를 쓸 때 세관 공무원의 과세 정보 타인에게의 제공 금지로 쓰는 것이 더 좋을까요? 그 옆에 있는 목차 암기 공식에서 과세 정보 제공 등의 금지라고 쓰는 게 여러분들 측면으로 봐서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목차 암기 공식 그 짧은 게 더 나을 것 같죠? 아니에요? 키워드 목차가 나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요 키워드 목차만 잘 해놓으면 내용 정리는 그대로 끝나요. 제가 추구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거는 너무 길어가지고 이것을 암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1항 본문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의 80%는 먹고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근데 혹시 제일 우측에 있는 과세 정보 제공 등의 금지라고 만약에 해놓으면은 이거 가지고선 뽑아내기가 참 그렇잖아요. 제가 추구하는 목적은 목차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면 교재 안 보고 법령집 안 보고 목차를 통해서 내용을 끌어오자라고 하는 것이 제 논리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그러려고 하면 뭔가를 자꾸 그림을 그려보고 등등을 하면 각인이 된다는 얘기 안 잊어먹어요. 제일 장점이 뭐냐면 휘발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요걸 가지고 외웠다라고 하면은 과세 정보 제공 등의 금지, 이것을 가지고 116조 1항 본문에 있는 내용 끌어쓰기가 상당히 좀 그렇죠. 근데 나중에 도사급이 되면은 그 키워드 목차를 가지고 딱 정리하면은 도사급이 돼서 그냥 뽑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갖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갖고 말을 만들면 과세 정보 제공을 금지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럼 혹시 이것을 가지고 한다라면 이게 뭐예요? 요걸 뭐라고 그러죠? 아,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예요? 삼각형. 요거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하죠. 이거 사각형이죠. 아, 그것도 몰라. 이건 시험에 안 나와서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사각형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목차 암기식 갖고 한다면 여기에 위치는 주어예요. 여기 위치는 간목이 됐든 직목이 됐든 관계는 없어요. 여기 간목, 그 다음에 여기 직목, 그 다음에 여기는 동사가 가는 거예요. 자, 과세 정보 제공 등의 금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세관 공무원. 그 다음에 간목은 뭐 직목을 갖다 놔도 돼요. 자, 직목을 갖다 놓도록 하죠. 그 법상에 있는 거로 갖다 놓죠. 자, 세관 공무원은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키워드 목차를 보면은 세관 공무원은 과세 정보 타인에게 제공 금지. 이건 금방 나오죠. 세관 공무원은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키워드 목차 이게 길기 때문에 이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가장 현실적이에요. 요거만 외우면은 내용 그대로 끌어올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측면에서 이 목차 요 긴 것을 외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괜찮아요? 그거는 취사 선택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너무 길다라고 하면은 목차 암기식 이거 있죠. 그러면 이것은 사각형 기법을 대입을 하면은 상관은 없어요. 자, 세관 공무원은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동사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정확하게 이것은 정리를 해두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과세 정보는 여기가 들어가 있고 제공이라고 하는 거. 그럼 세관 공무원이 제공한 데는 타인에게 다른 사람한테 제공하지 말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사각형을 그려보고 뭐들 써보고 등등을 하면은 그게 족하다는 얘기예요. 휘발성이 없다는 얘기야. 뭔가가 하려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스트레스 안 받고 작정하니까 야 공부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즐거워야 돼요.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저는 지금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즐겁게 해요. 즐겁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집사람 그래요. 나이 들어서 지금 책상에 앉아갖고 보통 앉아보면 6시간, 7시간 앉아있어요. 저 어떤 때 13시간 또 앉아있어요. 무지하게 많이 앉아있어요. 아니 그 저기에 뭘 그게 하고 뭐 등등을 하느냐고 무지하게 아주 팍팍 긁어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 이거 안 하면 이거 책 안 보면은 나 치매 걸린다. 나 치매 방지를 위해서 이거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치매 걸린다. 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 합격을 한다라는 그 측면에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얘기예요. 하여간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한 요령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반드시 이렇게 하라? 그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야 서로 공유가 돼서
뭐 여러분하고 만났을 때 어떤 질문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안 된다 질문하면 제가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다 보면 그 순간에 그것은 전부 머릿속에 입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A 하면은 뭐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A 하면은 뭐 다른 얘기를 하면 상당히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면은 그 단원별 목차 암기식이다 뭐 등등을 해놓은 것은 그 키워드 목차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목차 암기 공식 그것을 가지고 이 교재라든가 아니면 그 핸드북 있죠. 전부 그것을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아요.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지금 얘기했던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선 목차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것을 가지고 빼내면은 내용 조금만 노력을 하면 사이에 껴지는 부분이 있죠. 요 사이에 껴지는 부분은 이건 뭐예요? 요 사이에 세관 공무원은 과세 정보를 할 때 여기에 껴지는 것은 관세법 규정에 따른 관세법에서 정한 납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관세부가 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이것을 과세 정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의 경우는 없어요. 요 뒤에 끝에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세 정보의 제공해서 다만 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요거에 대한 키워드 목차는 세관 공무원의 납세자 과세 정보의 제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 키워드 목차를 가지고 내용을 뽑았습니다면 세관 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어떤 경우? 물결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크게 7가지가 돼요. 1호, 2호, 동글배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고요. 뒷페이지에 보면 밑으로 가서 6번하고 7번이 있어요. 1호, 2호, 3호, 4호의 경우는 종전에 있었던 내용이고 5호의 경우, 6호의 경우는 이번에 추가 신설이 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때문에 뭐 안전 조치라든가 비밀 유지 의무를 뭐 규정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되는데 요거 외워야 돼요. 요 7가지 외워야 돼요. 그럼 이 7가지 외우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자, 7가지 1호부터 7호까지가 있죠. 그것을 읽어보고 7가지 중에서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1호부터 7호까지 5호의 기억부터 이것은 놔두고요. 시행 영상에 있는 내용은 놔두고 1호부터 7호까지의 공통적인 내용이 뭘까요? 그것을 뽑아내세요. 그렇죠? 공통점이 1호, 2호, 3호, 4호, 7호의 공통점은 전부 끝에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여러분들 이거 정리할 때 그 뒤에 쓰는 거 보면은 엉터리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몰랐죠? 그거만 딱 공통점이 1호, 2호, 3호, 4호, 7호의 공통점이 있다. 끝에는 전부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1호를 보면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법에 대한 소추 목적. 2번의 경우 법원의 제출 명령, 영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관 상무 교환, 상호 간에 검사하는 데 필요. 네 번째 통계청장이 국가 통계 작성 목적으로. 그 다음에 7호의 경우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법상에 그 나열한 순서대로 바로 나열을 하는 것은 그 변경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데 관세법에 그 각 호로 규정된 것 중에서 순서로 규정한 것은 하나나 2개 있을까 말까라는 정도가 되지
7호를 1호에 갖다 쓰면은 잘못 쓴 거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가 잘못돼요. 요거 과세 정보를 예외적으로 과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7가지를 써라라고 하면 법에 있는 1호부터 7호까지 순서 그대로 써야 돼요? 그건 안 해도 돼요. 7호가 1호로 가고 막 뒤섞여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은 그것은 순서 바꾸면 안 된다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무리 아까 오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순서 바뀌는 그 부분, 중요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한 개 있을까 말까라고 하는 정도인데 지금 생각을 해도 거의 그것은 없다 이렇게 봐도 돼요. 뭐 수입의 의제 대상과 관련된 부분, 뭐 부가고지 대상, 그거 순서 바뀌면 어때요? 그거는 법을 정할 때 그 마음대로 정한 것이지 내가 뭐 따로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 잘못된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무시를 해버리고 어떻게 됐든 무엇을 내우려고 할 때 공통점이 뭐냐, 그룹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애울 수 있는 방법을 축소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1호부터 4호까지 해서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여러분들 생각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거 빼놓고 앞에 있는 그 틀을 가지고 보면은 그 키워드 목차 부분에 보면 요 부분 있죠. 요거 지금 제가 태블릿을 안 갖고 와가지고서는 지금 그런데 그 자료 중간에 키워드 목차 그 자료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그거 과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애우는 공식이에요. 자, 1번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소추 목적과 법원의 제출 명령이나 영장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세관 공무원은 국회 통계 작성 목적이라면 제공할 수 있고, 자 그러면서 여기는 순서 그대로 정했어요. 왜 이 경우는 순서를 바꿔도 관계는 없는데 이것을 순서를 바꾸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뒤에 시행령 나머지 항에서 보면은 1호, 4호, 5호, 6호, 7호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변경이 돼버려서 그렇게 더 복잡해서 그것은 요 순서대로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정리를 하다 보면 그런 요령이 생겨요. 그것은 법을 전체적으로 요 116조 1항부터 8항까지 있는 내용을 전체 아까 그 핵심 단어를 빼가지고 전체 내용을 파악을 하고 또 각 항 중에서 단답형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암기 공식을 여러분들이 만들든지 아니면 만들어 준 것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은 꼭 해야 휘발성이 없이 암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쓰면서 읽으면서 하면은 그것은 멀리 못 가요. 그것은 좋은 방법 아니에요. 좋은 방법 아니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암기 방식을 만든다든가 등등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두문자법은 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것은 효과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해서 그 부분은 암기하는 내용과 관련된 그 과세 정보를 제공하는 7가지에 대한 암기 공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은 7번 밑에 보면 국치공공은 그 밖의 급부, 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이다. 이것은 무엇을 암기하는 식이냐면 그 옆에 5호에 보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급부, 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 심사하는 데 필요한 과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그럴 때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역, 니은 그 뒤에 보면은요 디귿, 리을 4가지가 있어요. 그거예요. 국지 공공할 때 국하고 지는 국가 또는 국가행정기관 및 지단체를 얘기하고 공공은 니은번에 있는 공공기관을 얘기하고 은은 은행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밖에 급부, 된자이다. 그것은 리을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식으로 해서 암기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때에 어찌됐든 빨리 이 내용으로 암기식을 하면 빨리 뭐 다른 생각 아니고 3초 안에 끄집어낼 수 있도록 만들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해서 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 1페이지에 목차 암기식 그 암기 공식 밑에 두 번째 칸에 보면 암기 방법이 있어요. 잠깐 얘기할게요. 첫째, 목차를 보고 암기하라. 두 번째, 키워드를 암기하라. 세 번째, 유치하게 암기하라.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효율성이 있다. 즉 유치하면 유치할 수 있도록
더 기억에 남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그림을 그리며 암기하라.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려고 하면 익숙하지 않은 용어, 긴 문장은 시간이 걸린다.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림, 손과 머리가 움직임으로 암기가 잘 돼. 오감을 써서 암기를 할 것. 다섯 번째, 외워지지 않을 때 말을 하며 암기하라. 여러분들이 뭐 학원에 오고 갈 때, 뭐 전철인가 버스를 타고 갈 때,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말로다가 속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마스크 쓸 때에는 막 이렇게 해더라도 앞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제 20일부터 벗는데 그럴 때 참 문제예요. 이렇게 뭐 텅텅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럴 때 저는 끝까지 마스크를 쓰고 다닐 그 예정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결국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의욕만 있으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의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암기할 때 쓰면서 암기한다, 읽으면서 암기한다 라는 얘기는 휘발성이 강하다. 이런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나머지의 내용은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전부 써놨어요. 친절하게 키워드 목차, 그리고 목차 암기 공식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마지막으로 간다라고 하면은요. 4페이지 그 좌측편에 보면 지금 얘기했던 법조문의 전체 및 각 항의 내용을 파악을 한다. 주어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등장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등장인물을 즉 주어를 좀 잘 보고요. 중간에 그 간목이라든가 직목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라는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각 항의 핵심 단어 파악. 우리 했죠. 이유는 전체 내용에 대한 파악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 목차 작성. 가급적이면 키워드 목차를 이용해서 내용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주어, 간목, 직목, 동사 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법령집을 통해서 공부할 때 형광펜으로 키워드는 빨간 거, 꾸며주는 것은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등등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여러분들 법정원 보면은 항상 그 형광펜으로 빨간 것을 칠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키워드를 썼다. 키워드만 정리하면 키워드 목차는 금방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뭔가가 방법론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했던 목차 암기식과 암기를 할 때 그 내용을 그 목차를 가지고 끌어내기 어려우면 사각형 기입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키워드 목차를 추각을 해서 교재의 제목처럼 만들고 목차 암기 공식을 만들어서 외울 것. 그러면서 우측에 보면은 그 목차 암기 공식, 즉 키워드 목차가 아닌 흔히 우리가 교재에서 어떤 내용을 쓸 때 그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비밀 유지에 있어 과세 정보 제공 등의 금지의 예외로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면, 그 제목에 밑줄을 친 것은 그것을 외우라는 얘기예요. 밑줄을 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암기 공식을 할 때 쓰지 말라라는 얘기가 돼요. 자, 다시 할게요. 과세 정보 제공 등의 금지 예외로 제공을 요구하면, 요구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과세 정보 요구를 거부해야 하고, 과세 정보 제공 업무의 대행 및 기초 자료를 제공할 때 비밀 유지 의무와 과세 정보 공유자의 안전성 확보의 조치로서 주기적 점검을 하여 점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공무원의 의제에 해당하면 처벌하게 된다. 그거보다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키워드 목차를 이러한 털을 달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것이 거의 60%의 법문 내용은 먹고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목차만 잘 잡으면 내용 정리는 굉장히 쉬우니까 목차가 다소 길다고 하더라도 그 한 번 정해놓은 목차를 이용을 해서 법령제 보지 않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키워드 목차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저한테 얘기를 하면 뭐 여러 가지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 안내를 해줄 테니까 질문이 있으면 항상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을 한다고 해서 거의 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올 2차 시험하고 내년 대비해서 2차 시험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서 꼭 합격하기를 마지막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